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 지음, 공경이 옮김. 미치 앨범,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방송가이자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APC가 뽑은 스포츠 칼럼니스트 1위에 10차례나 뽑혔다. 전직 직업 연주가였던 그는 디트로이트 WJR 방송국에서 매일 라디오쇼 진행과 ESPN의 더 스포츠 리포터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던 비어와 페이5 외에 4권의 칼럼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미시간에서 아내 제닌과 함께 살면서 모리가 들려준 강의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모리 슈워츠, 으르게릭병에 걸리기 전까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친 노교수. 공항기 착취 공장을 본 후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가르침의 길을 택한다. 그 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1959년부터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시작해 1994년 병으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을 때까지 가르쳤다. 병든 후 쓴 아포리즘을 계기로 ABC-TV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20년 전 제자 미치와 지혜하게 되면서 이 책이 시작된다. 현재 그는 웨스턴 유턴 근교의 언덕 위 나무 밑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편안히 잠들어 있다. 공경희, 서울대 영문과 졸업.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꼭 15년 동안 영어로 된 책만 번역해온 전문 번역 작가. 대표작으로 교수와 강인,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에스메이의 일기, 바이올렛 할머니의 행복한 100년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70종 이상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왔다. 무서운 적, 암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동생 피터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감사의 말. 여러분들겐 혹시 이런 스승이 안 계십니까?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리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떠올려 주시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성가신 일에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사람과 인내로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던 모리 선생님의 가족 샬럿, 롭, 조나선 선생님과 동생 데이비드 슈워츠, 그리고 친구인 모리 스타인, 찰리 더버, 고드 펠맨, 라비 알 엑슬라드를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편집자로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 토머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데이비드 블랙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논문을 함께 만들고 싶어 하셨던 모리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겐 혹시 이런 스승이 안 계십니까? 차례 9. 감사의 말 13. 커리큘럼 17. 생애 마지막 프로젝트 29. 졸업 후 미치의 이야기 35. 코펠의 첫 번째 인터뷰 44. 졸업 후 첫 만남 51. 숨쉬기 그리고 숨 헤아리기 62. 신문사 파업과 또 다른 시작 70. 세상 첫 번째 화요일 79. 자기 연민 두 번째 화요일 87. 후회 세 번째 화요일
96. 코펠의 두 번째 인터뷰. 101. 모리의 어린 시절. 109. 죽음, 네 번째 화요일. 121. 가족, 다섯 번째 화요일. 133. 감정, 여섯 번째 화요일. 144. 모리 교수님의 삶. 151. 나이 드는 두려움, 일곱 번째 화요일. 160. 돈, 여덟 번째 화요일. 168. 사랑의 지속, 아홉 번째 화요일. 182. 결혼, 열 번째 화요일. 195. 문화, 열한 번째 화요일. 205. 코펠의 마지막 인터뷰. 210. 용서, 열두 번째 화요일. 118. 완벽한 하루, 열세 번째 화요일. 230. 작별의 인사를 나누다, 열네 번째 화요일. 237. 나의 졸업, 모리의 장례식. 241. 에필로그. 245. 옮기고 나서. 운명은 많은 생물들을 굴복시키지만 사람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W.H. 오든. 모리가 좋아하는 시인. 커리큘럼. 내 노은서의 마지막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선생님 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서재 창가에서 땅에 떨어진 분홍색 히비스커스 꽃잎을 내다보곤 했다. 수업은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 선생님은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을 강의해 나갔다. 성적 평가는 없었지만 매주 구두 시험이 있었다. 나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리고 이따금 선생님의 머리를 베개 위에 편안히 개드린다든지 흘러내린 안경을 코 위로 다시 밀어드려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와 함께 작별에 키스를 해드리면 점수를 더 주셨다. 교과서 따윈 필요 없었지만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죽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아주 짧았다. 겨우 몇 마디 말로 끝내버렸으므로 졸업식 대신 장례식이 치러졌다. 졸업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 긴 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다. 모리 선생님이 일생 마지막으로 강의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나의 졸업식. 1979년 늦봄, 온몸이 습기로 끈적이는 토요일 오후. 우리의 졸업생 수백 명은 캔버스 중앙 장대밭에 줄 맞춰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파란색 나일론 가운을 입은 우리는 기나긴 연설을 초조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 모든 졸업식 행사가 끝나자 우리들은 사각모를 푸른 하늘로 던졌고 그것으로 공식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드디어 매사추세츠 주 월섬시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 졸업생이 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은 막을 내렸다.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모리 슈어츠 교수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소개시켜 드린다. 자그마한 체구의 모리 교수님은 언제나 강한 바람이 불어와 구름 위로 휩쓸려 가기라도 할 것처럼 종종 걸음을 걷는다. 그런 분이 졸업식 가운을 입고 계시니 꼭 성경책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와 크리스마스 꼬마 요정을 합쳐놓은 것 같다. 빛나는 청록색 눈동자에 이마를 덮은 은발,
커다란 귀, 삼각형의 코, 숱이 많은 잿빛 눈썹, 거기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한 번 얻어맞은 듯 약간 아랫니가 뒤로 비스듬히 넘어간 모습의 선생님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무슨 음악이 나오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는 그 음악에 맞춰 각성제를 먹은 듯 주의자처럼 양팔을 마구 흔들며 빙빙 돌면서 트위스트를 추곤했다. 등판에 땀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말이다. 그래서 그 댄스 파티에 오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또 대단히 훌륭한 저서를 몇 권이나 낸 유명한 서희학 박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젊은이들은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 쯤으로 생각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은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요청하고는 플로어를 혼자 독차지하며 열정적인 남미 애인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야단이었다. 춤이 끝나자 모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렀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후 얼마 안 있어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60대에 천식이 심해졌다. 숨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루는 찰스 강가를 걷다가 찬 바람이 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몇 년 후에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선생님은 이유 없이 비틀거렸다. 또 어느 날 밤에는 극장 계단에서 쓰러져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다. 인공호흡을 시켜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 즈음 선생님은 70대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연로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수군대면서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기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는 뭔가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아서 아픈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뭔가를. 늘 힘이 없었다. 잠자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죽어가는 꿈도 꾸었다.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을 만났다. 의사들은 선생님의 혈액을 검사했고 소변 검사도 했다. 기구를 등에 꽂고 내장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마침내 아무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어떤 의사가 근육 생체 조직 절편 검사를 하자며 장단지에서 근육을 약간 떼어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입원까지 해가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별히 고한된 의자에 앉아 온몸의 전류를, 말하자면 전기계좌 같은 것, 온몸의 전류를 흘러보내 신경 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도 했다.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겠는데요. 그 의사는 검사 결과를 훑어보며 말했다. 왜요? 무슨 병입니까? 선생님이 물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마침내 1994년 8월 어느 후덥지근하던 날 모리 선생님과 그의 부인 샬럿은 신경외과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다. 의사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검사 결과를 밝혔다. 루게릭 병이라고 알려진 근위축성 측식경화증에 걸렸다고 했다. 척추신경 또는 관내 운동세포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부치병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어쨌든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는 치료법은 없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을까? 모리 선생님은 반문했다. 주변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죽을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난 죽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정말 미안해하며 말했다. 그 의사는 선생님 부부와 거의 2시간이나 앉아서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루게릭병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작은 책자까지 주었다. 마치 노부부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여념이 없었다. 어떤 여자는 조처 미타기에 돈을 넣으러 달려갔고 또 어떤 이는 식료품 봉지를 들고 바쁘게 걸어갔다. 샬럿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은 것인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비는 또 어떻게 충당하고? 한편 모리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잘 돌아가는 주변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세상이 멈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잘도 돌아갔다. 선생님은 힘없이 창문을 열면서 나락 속으로 추락하는 느낌을 맛보았다. 이제 어쩐다?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선생님이 그 해답을 구하고 있는 동안 하루하루 한 주일씩 병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차고에서 차를 빼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걸로 운전은 끝이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던 그는 지팡이를 사야 했다. 그것으로 당신 발로 걷는 일은 끝이었다.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YMCA에 수영을 다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혼자서는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구해서 토니라는 신학과 학생이었다. 풀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벗을 때 도움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채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의 눈은 그에게로 쏠렸다. 그것으로 프라이버시는 끝장났다. 1994년 가을 선생님은 언덕 위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 캠퍼스에서 마지막 학부 강의를 하러 갔다. 물론 강의는 취소할 수 있었다. 대학 측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며 쉬세요. 라고 말이다. 하지만 모리 선생님은 강의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꿈속에서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비틀비틀 강의실로 들어갔다. 30년 이상 그에게 집과 같았던 그곳에 말이다. 지팡이를 짚고 걷느라 의자까지 가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마침내 의자에 앉자 그는 안경을 벗더니 말없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젊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사회심리학 강의를 들으러 여기 모인 줄로 압니다. 난 20년간 사회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죽을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전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걱정된다면 교과목을 변경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선 미소 지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비밀들은 모두 밝혀졌다.